테슬라가 어젯밤 많이 올랐습니다. 급등의 배경이 뭐였죠? 기술적 반등이죠. 아이고, 왜 그러세요? 아이고라뇨. 네. 일단은 뭐 이유는 있습니다. 이유는 뭐 바이든이 관련돼가지고 배출가스 규제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. 그러고는 미국과 유럽에서 전기차 가격을 인상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. 근데 약간은 여기에서 우리가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는 그래서 미국에서 인상폭이 얼마나 되느냐. 모델 Y 같은 기준에 이제 $1,000를 올리겠다. 그리고 EU에서도 모델 Y를 뭐 2,000유로를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. 그쵸. 그러면 한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, 그리고는 유럽에서는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올린다라고 하는 건데 네. 뭐 상승폭이 적진 않습니다. 특히 모델 Y가 볼륨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는 올렸구나 정도로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이게 요렇게 오를 점인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계속해서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안 좋게 말씀하신 그런 뭐 애널리스트들 의견은 BYD와의 경쟁을 좀 부각하고 있는 점이고요. BYD랑의 경쟁 혹은 지금의 이 테슬라가 올해 돈을 좀 못 남길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중국 시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가격을 되려 이제 12월에 인하했다라는 그쵸. 점, 그리고는 중국에서는 인상을 못했다라는 점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 혹은 어제는 나스닥이 좋은 특히 구글이 그동안 많이 빠져있던 곳에서 반등했다라는 그러니까 엔비디아보다는 약간은 우리가 전통의 빅테크들로 투심이 좀 옮겨가면서 테슬라가 많이 반등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테이버 고수의 기술적 반등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보면은 이제 반짝 반등하고 뭔가 또 시들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김장렬 고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? 비슷하긴 봅니다. 일단 트레이딩 구간에 들어왔다는 것이 한 몇 주 됐죠. 그때부터 했는데 뭐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리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많은 악재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테슬라에 대해서는 험악하게 많이 목표 주가를 낮췄잖아요. 오늘 낮췄더라고요. 어디는 뭐 PER 30배를 주면은 85불짜리밖에 안 된다. 지금 주가의 반토막이죠. 이런 험악한 얘기도 하는데 네. 이 극단으로 가면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가지고 기술적 반등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아까 말한 가격이 인상한 게 지역별로 다르다는 것이 약간 의심스럽다기보다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확인해야 돼요. 그래서 미국에서의 전기차 판매 우리는 이제 테슬라만 상대하는 게 아니니까 네. 우리 입장에서는 테슬라도 그렇지만은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얼마나 성장성 있느냐가 나와야 되고요. 뭐 한 15%가 20% 나와야 되고 두 번째 테슬라를 위해서는 다른 지역 지금 말한 것처럼 BYD하고 경쟁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선전을 하느냐가 테슬라 주가에는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으면은 기술적 반등이나 얼마겠어요? 10% 남짓이니까 200불 이상 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네. 만약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2차 전지 주식은 조금 다른 포인트가 있다 하더라도 테슬라가 다시 꺾이면은 그 트레이딩 업도 잠깐 휴지기로 들어갈 수 있다. 그 정도는 염두에 두시고 1분기 실적까지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. 최근 국내 2차 전지주들은 그 전고체 관련한 모멘텀도 좀 받았고요. 그리고 시장에서 최근 리튬 가격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받으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올랐으나 병 교수님, 오늘은 오히려 테슬라 주가 급등에 장 초반에 조금 반짝 반응하나 싶더니 다 밀려났어요. 지금 오늘은 전체 시장 영향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전고체 배터리 종목들 안에서도 전체적 혼조 양상이고 유일에너테크의 경우에는 현대차의 이 전고체 배터리, 이 조립 장비를 공급한다는 이슈 때문에 현재 25%대 급등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 뭐 보여지는 특징주는 없습니다. 네. 다만 이제 10거래일 기준에서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한 27%대 상승을 좀 하고 있거든요.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소외됐던 2차 전지 부가 소재 안에서도 지속적인 어떤 개별 모멘텀 안에서 수급이 좀 유입된 효과가 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이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, 그러니까 11개월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돼서는 이 동박 생산 종목들 그래서 뭐 롯데머티리얼즈나 SKC의 경우에 또 구리 가격 상승과 좀 연동돼서 어떤 실적 추이에 대한 개선 효과도 좀 체크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 리튬 가격이 최근에 다시금 좀 반등하고 있는 흐름들 안에서에 대한 양극재 판가에 대한 어떤 전환 부분 이 부분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최근에 가장 좀 탄력을 받았던 부분은 전고체가 맞기는 하거든요.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전고체는 실제로 이제 양산,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시장의 개화가 나타나는 게 빨라도 2027년이란 말이죠. 그런데 지금 2024년, 지금부터 오르는 게 맞나?
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. 근데 최근에 이제 종목들 흐름을 우리가 이제 섹터별로 모아보면 네. 당연히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축으로 해서 가장 강했던 게 전고체 쪽에서 황화리튬을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뭐 신고가에 가거나 대거 강세를 보이면서 이쪽 불을 지폈고, 그다음에 명확한 계획을 밝힌 삼성 SDI가 대형주 중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등하다가 최근에 그렇죠. 좀 주춤거리고 있고,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2차전지 소재 쪽에서도 보면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도 뭐 나름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네. 새롭게 이제 음극재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를 발표한 LNF 같은 경우가 오히려 조금 더 탄력적인 반등을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섹터별로 쪼개봤을 때는 전고체가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재료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조금 더 가벼운 종목군들로 매기가 몰렸다라는 게 일단 하나 있고, 네. 그다음에 기존의 종목군들 중에서는 자신들의 명확한 미래 계획을 밝힌 것들이 조금 그래도 움직이고 있다. 새로운 재료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그나마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배터리 셀 3사 중에서는 삼성 SDI, 그다음에 기존의 소재 중에서는 에코프로보다는 그 LNF가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인 그런 모습들은 결국은 뭔가 주가는 똑같이 많이 빠진 가운데 신규 재료가 좀 나타난 그런 종목군들의 일정 부분에 반등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테슬라까지 전부 묶어서 워낙 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으니까 뭐 매일 빠질 수는 없겠죠. 그래서 뭐 반등 정도 트레이딩의 어떤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저도 두 분의 전문가와 동일하게 동의를 하고,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재료가 유입되는 또 새로운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군들의 일시적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고, 저는 뭐 지난달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이제 큰 손실을 보신 분들은 뭐 각자 판단에 맡기셔야 되지만 신규 매수는 분할 매수 정도는 시작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고, 여전히 그 조건은 유효하다. 그래서 2차전지 소재가 됐든 셀이 됐든 분할 매수를 신규라면 분할 매수를 시작할 때는 되었는데, 여전히 종목의 선택은 저는 뭐 셀 중에서는 삼성 SDI, 네. 그다음에 소재 쪽에서는 포스코홀딩스나 아니면 LG화학을 선호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배터리 관련해서 혹시라도 시각이 바뀌었을까 하여 여쭤봅니다. 태보구수 네. 어떻습니까? 아니 뭐 시각은 결국 네. 테슬라가 반등을 줬을 때 우리나라에서 수급이 뭐 갈 데가 없으면은 2차 전지의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겠죠. 그런데 지금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는 네.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어요. 저 김정일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실적 조심해야 된다.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2차 전지 기업들 보시면은 지금 실적을 가지고 시가총액 적정 주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. 그쵸. 기술적으로 차트 자리에서 전저점이다. 그리고는 뭐 테슬라가 올랐기 때문에 올라간다.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결국 실적에 대한 믿음이 아직 없다라는 거고요. 지금 그래서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 포스코홀딩스를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자라는 거는 결국 나중에는 성장을 할 건데 네. 지금은 어려우니까 현금 흐름이 좋고 안 망할 기업을 선택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 별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실적이 늘어나는 섹터 기업들 너무 많거든요. 그런 부분 중심으로 보시고 네. 나중에 오히려 정말 우리가 구조조정이 좀 발생한 이후에 이 기업은 계속 돈을 벌고 어느 정도의 적정 시총이 나온다라는 계산이 설 때 접근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2차 전지 이제 밤사이 테슬라가 올랐고 어제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보였던 부분이 있었는데요. 관련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. 다시 한번 한 줄 평 내용 확인해 보시죠. 자, 먼저 김장렬 교수입니다. 트레이딩의 영역이고 테슬라 판매량이 그 결정 요인이 될 것이다. 김종효 고수, 2차 전지는 신규 분할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. 변영희 고수는 2차 전지주 봄은 결국 올 것이다. 태보 고수, 300주선 차트의 반등이다.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라는 얘기죠. 자, 오늘 장 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. 이어서 3위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.